액티비티는 사용자와 상호적 작용을 하기 위한 진입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앱에서 이제 각각의 화면 단위를 액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에 선언된 화면만 호출이 가능하고요. 그 인텐트를 통해서 액티비티 호출이 가능합니다. 인텐트라는 건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텐트에는 명시적 인텐트와 암시적 인텐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 인텐트는 액티비티를 예로 들자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액티비티 명을 적어주면서 이 액티비티를 호출해 달라라고 할 때는 명시적 인텐트를 호출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건 일종의 카테고리 혹은 액션을 정의해서 특정 이제 액티비티가 아니라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액티비티를 호출해 다오라거나 혹은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를 호출해 달라고 할 때 쓰는 인텐트가 암시적 인텐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뭐 액션, 그러니까 역할이나 아니면 카테고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매니페스트라는 곳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니페스트는 앱이 처음에 설치가 되었을 때 이 앱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설계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에는 어떤 액티비티가 이제 어떤 액티비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서비스,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와 같이 해당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제 매니페스트에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실습 시간에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매니페스트에는 매니페스트에 어떻게 선언이 되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선언을 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이제 액티비티의 역할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 인텐트 필터 같은 경우에선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매니페스트에서 이제 이 액티비티의 역할을 정의할 때도 이 인텐트 필터의 항목을 써서 액티비티에 대한 역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딩 인텐트라고 해서 또 액티비티를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그 클래스 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텐트를 조금 더 미뤄서 수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인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객체인 인텐트를 랩핑한 클래스이고요. 저희가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알림이 왔을 때 이제 이 알림이 뜨죠. 그리고 이 알림을 눌렀을 때 특정 앱 혹은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거와 같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용자 피드백이 있을 때 인텐트를 호출을 해서 액티비티를 실행시켜 달라라는 의미를 전달을 할 때는 펜딩 인텐트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인데요. 이 생명 주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잘 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액티비티에서 UI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실수 없이, 그리고 액티비티에 부하가 가지 않게 이제 화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온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엔 이제 제일 먼저 액티비티가 생성이 되었을 때 호출되는 이제 콜백 함수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on resume, 그러고 on pause, on stop, on destroy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on start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제 on create 다음에 on start가 불리고 on resume이 불리게 됩니다. 이제 on start를 통해서 화면을 그리게 되고요. on resume 상태까지 오게 되면 사용자와 이제 피드백을 사용자 버튼을 누른다든지 혹은 뭐 사용자의 액션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화면을 뿌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면 on resume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on resume 상태에서 만약에 액티비티 화면에 팝업이 뜬다든지 아니면 다른 앱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on pause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on pause 상태는 액티비티가 전체가 가려지는 게 아닌 일부만 가려졌을 때 on pause가 오게 되고요. on stop 같은 경우엔 이제 화면 전체가 가려지는 경우엔 이제 on stop 비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가 더 이상 사용자와 교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백키 같은 걸 눌러서 액티비티를 종료를 하게 되면 on destroy가 불리게 되면서 이제 액티비티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리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빈번하게 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이제 조금만 가려져도 이 온 리줌과 온 스탑이, 온 포즈가 이제 호출이 되니까 여기에 뭔가 뭐 화면 UX를 뭐 리프레시하거나 아니면 새로 그리는 등의 작업을 넣게 되면 액티비티가 온 포즈와 리줌이 될 때마다 빈번하게 리드로우를 하게 돼서 이제 오버헤드가 많이 걸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리줌이나 온 포즈에서는 이제 자주 화면을 갱신하는 코드 등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액티비티에서 이제 큰 것 중에, 그러니까는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및 앱의 작업 제한을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다양한 권한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권한의 유형에는 설치 시간 권한과 런타임 권한, 특별 권한이 있고요. 설치 시간 권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앱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던 매니페스트의 이제 권한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은 이제 앱이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타임 권한은 저희가 이제 앱을 실행을 했을 때 뭐 액티비티든 아니면 앱을 처음 사용해서 이제 팝업 같은 게 뜨면서 이 권한을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런타임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 권한 같은 경우인데 시스템이나 OEM 등에서 이제 지정한 특별한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특별한 권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팝업이 아닌 시스템의 설정으로 가서 그 설정에서 이제 직접 사용자가 권한을 줘야지만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 같은 경우에 사용 정보 기록 같은 그런 이제 권한이나 아니면 다른 앱 위에 그리기 등과 같은 권한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세팅으로 가서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한의 이제 보안 수준에 따라서 이제 노멀과 덴저러스로 나누게 되는데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혹은 아까 말했던 특별한 권한 내 일부 부분 이제 노멀 유형으로도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덴저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뭐 SMS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앱 위에 그리기라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맵의 로케이션 정보죠. 사람 뭐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지점을 지도 정보 같은 거를 이제 획득하는 그런 권한들은 다 덴저러스에 속하게 되고요. 이런 덴저러스 권한을 획득하려고 할 때는 구글에 앱을 업로드할 때 구글 쪽에다가 이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덴저러스한 권한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소명이 받아들여져서 승낙이 되면 쓸 수가 있는 거고 앱도 업로드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구글로부터 승인이 거절되게 되면 해당 덴저러스 권한을 삭제를 하고 다시 앱을 올려야지만이 이제 앱을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